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파니포 오늘은 주진우 노영희 고정멤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영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영남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사훈 기자는 이제 얼굴 때문에 피부 관리하러 갔습니다. 본인 주장으로 얼굴로 먹고 산다고. 노영희 해가지고. 변호사님이 너무 그렇게 좀 띄워주니까 그래. 얼굴로 먹고 산다고. 아 진짜 그러시는 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노영희 변호사가 좀 얘기하다가 언제까지 얼굴로 먹고 살라고 그래. 자, 피부 마사지 받으러 갔고. 자, 우선 부처 장관 인선했는데 송 장관. 예. 송미령. 유임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예. 예상 외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최초의 일이니까. 예. 정권 교체됐는데 실용을 넘어가서 위로 간 거라서. 네. 시정을 넘어갔어? 네. 무슨 용이야 이거 쓴 거? 보수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아울러서 지금 이 인사에 대해서는 국힘에서도 그리고 윤석열 멘붕이야 멘붕. 윤석열 쪽에서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사자도 무척 당황스럽대잖아. 네. 특히나 이제 그 내란의 밤 때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바로 인사 나오자마자 들었던 얘기는 진짜 인사평이 업무에 대한 평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성과. 그 국무회의 할 때 막 몇 시간씩 했다잖아요 연달아. 네. 네. 그때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가장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정책을 설명했는데 정책을 설명한 다른 그 장관들은 좀 쭈뼛쭈뼛도 하고 그리고 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겠지. 이 장관 파악할 필요가 뭐 있어 윤석열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니, 장관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현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아니요, 뭐 그런데 이 장관 좀 달랐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토론하면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책을 실행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거는 그 쓰는 사람이 정책을 바꾸면 그 정무직들은 그 따라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파악하고 있냐를 봤겠죠. 민주당 정책을 얼마나 막았냐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나 뭐 이런 요소가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야당이나 이른바 보수층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민노총 위원장 출신은 그렇지. 고용부 장관을 시켜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난리가 났을 텐데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다른 파격이 많아. 그러니까 그래서 농림부 장관 유임됐어. 그리고 기업인 출신들이 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 후보자가 약간 묻혔어요 지금. 민노총 출신이라니 막 떠들어야 되는데 네. 야 윤석열 출신도 있어야.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또 보수 언론에서는 민노총을 종북 그리고 거의 뭐 빨갱이 집단이라고 이렇게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미령 때문에 지금 어제는 잘 못 썼어요. 어제 사설을 못 쓰더라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제대로 못 하고 조선일보 요새 반나절도 안 가. 네, 조선일보 못 써요. 아침 뭐 주장하면 그걸 무력화시키는 그 정책이 나오니까 나토 안 가면 큰일이라 그랬더니 이씨발 안 가잖아. 할 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어제 조선일보에서 분명히 김영훈에 대해서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못 나오더라고요. 오늘 안규백 나오지. 장관 후보자 얘기만 나왔어요. 기대와 나오지. 우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일타몇피라고 하잖아요. 그 노동계의 이제 목소리 담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아주 고민이었는데 노동계 부분을 이제 제대로 흡수를 하면서 또 국민의힘이나 대국민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준 점. 그러니까 제가 보면 국무회의 때 이 중에 한 사람은 혹은 두 사람 유임시켜야지 하면서 면접을 쫙 본 것 같아요. 아예 생각하고 들어간 것 집중 같습니다. 면접을 본 거고 그 중에서 이 송 장관이 통과된 거지. 이 사람 정도면은 정책만 정확하게 주면 이 사람 일 잘할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농민들이 좀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 이전 정책이었지. 양곡관리법 네.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 그게 송미령 장관이 지금 그러면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정책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그렇겠습니까? 장관인데 아니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네. 어쨌든. 바뀌는 게 당연하지. 일단 윤석열 정부의 다른 장관들이 네. 땅을 쳤을 것 같아요. 아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열심히 할 거야.
다 잘릴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영남 호남도 이제 4분 11분 중에 그렇게 맞았고 이제 송미령 장관은 본 적이 이제 충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배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은 측면도 있겠습니다. 그또 고향까지 또 챙기시네. 그 특이한- 매번 그걸 따지잖아요 언론들이. 언론에 네. 나와 있습니다. 아니 특이한 임명은 정동영 장관이야. 정 20년 만에 되돌아왔어. 아니 근데 정동영 장관은 그 가장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둔 이분이 대북 안보에 평상시에도 그랬거든. 내가 네. 그때 이런 걸 했으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었겠지. 예. 그래서 대북 안보 라인의 그 축으로 정동영 장관을 먼저 생각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년 만에 장관을 그럼 정세현 장관도 돌아오실 수 있는데 돌아오실 수 있어요. 돌아오셔야죠. 와 정세현 장관이 오시는데. 네. 아니 오비들께서 지금 뭐 희망에 부풀어 있겠는데요. 오비들 부풀어 있는데 지금 40대 장관들 기업에서 팍팍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다릅니다. 기업체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안철수 한마디 했어. 계엄을 방관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지금 왔어. 이제 남의 편 된 거예요? 저 송미령 장관은 특검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내란 수사는 받겠지. 네, 내란 국무회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용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그때 있었던 송미령 장관의 일을 명확하게 아니 제일 파악하고 있다는 먼저 생각입니다. 잘못했다고 하고 그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했던 사람이에요. 송민현 장관이 대정부 질의 때. 예, 그리고 국무회의 아니었다 그것은 그런 말도 공개적으로 처음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리 그림 그려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언론에 공개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를 가장 자세히 설명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네.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다른 거에 진행을 맡아서 먼저 이동을 해야 돼서. 다른 방송? 네네. 어디 진행하십니까? 오마입니다. 요새 오마이? 했더니 방송하고 진행자가 된 거야 이제? 아니요. 아니요. 어디 오늘 땜빵으로.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어. 안 간다 계속 가시더니 방송하고 계셨어요. 그냥 땜빵으로 했습니다. 오마이. 아니 일단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는 안 돼요. 그래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어디 임명직을 김영남 가면 의원님 눈빛이 초롱초롱하신데. 한 7개월밖에 못 하잖아. 아니 신용환 교수 얘기하는 거예요. 노영희 본인 어디 갈라?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고생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저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제가 그 밥값하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하나 예, 하나 최근에 이제 김건희 입원했잖아요. 네. 아산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봉지욱 기자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입원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게 거기서 중요 보직을 한 의사라고 사실은 입원하자마자 그쪽에 이제 내부에서 제보가 잘 아는 왔었고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김건희 패밀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분은 다른 과예요. 지금 입원한 데랑 호흡기로 과네. 갔다가 정신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다른 과인 의사예요. 그분이 힘을 썼다? 예, 라는 그분이 내부 제보가 있어요? 예, 산부인과가 아니라- 입원하자마자 왔던 제보예요. 산부인과가 아니라 정신과였다고? 산부인과 호흡기 아니에요. 내과라고? 호흡기 정신과로 갔는데 그거랑 다른 과입니다. 다른 과. 중요 보직을 아산병원에서 하신 분이고요. 그분 때문에 글로 간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씨 관저팀이라고 있었습니다. 한남동에 그 네. 비서 과장급이 이제 3명이 있었죠. 그리고 밑에 행정관 김모, 장모 등등의 행정관이 있는데 제 지인이 일일이 전화를 해봤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쩐지 딱 한 사람이 받았어요. 병원에 입원한 상황. 이런 상황들을 물어보려고 어. 이제 전화를 했었죠. 딱 한 사람만 통화가 됐고 나머지 지금 건진 2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건진 2라고 나온 게 이제 번호가 010-9 땡땡땡으로 시작되는데 9 땡땡땡 8 땡땡으로 되는 번호인데 이명수 씨가 7시간 통화할 때 쓴 번호예요. 네네. 그 번호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분은 아주 자기 그 읍소를 하고 있어요. 제발 자기한테 전화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조땡땡 그 과장이 받았는데 비서관이 받았는데 그 여기 저희 도서관이거든요. 전화를 못 도서관? 받거든요 하고 얼른 끊고 그래서 다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무 내용이 아니잖아 그럼. 그래서 전부 피하고 있고 건진과 김건희 그 강릉 아이 관련해서 이제 강릉에서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폭발하기 시작해서 희림하고 이제 그 건진 딸이 이제 이걸 건진이 선물로 주려고 그랬다 이런 걸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 쪽에서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방송 진행 잘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지방선거 준비 잘하시고 그러면 지방선거 어디 간다는 거예요? 중국 출신이십니다. 다른 충북 저는 잘 가시라고.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네. 충북지사 이런 우리 거. 김영남 의원님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원. 아슬아슬하게 수원 여긴 수원. 그러니까 아니야. 당선된 줄 알았어. 당선 유력이 나왔단 말이야. 당선 확실히 잠깐 떴어요. 네. 당선 인터뷰까지 하시지 않았었나요? 했지. 아니 그거는 하도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네, 당선 인터뷰까지 하시고 지금 여기 당선 잘하려고 인터뷰하고 되지도 낙선한 않았는데 당선 인터뷰를 먼저 했다고? 아니 그 마감 시간 때문에 유력 그 확정까지 떴어요. 편집 마감 시간 때문에 그래가지고 빨리 보내달라고 네. 그랬어요. 당선 유력 인터뷰하고 나서 낙선한 사람이 드물거든요. 네, 매우 그러니까 거의 없어요. 출구조사에서도 이기셨어요. 너무 부끄럽겠다. 출구조사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계속 이기고 네. 막판에 뒤집어졌지 막판에. 누구한테 진 거야 그러면? 새벽 3시쯤 넘어가서 뒤집어져. 그러니까요. 와 그런 경우 진짜 그런 드문데. 경우도 있어?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드물죠. 어. 있긴 있지만 당선 확실히 인터뷰를 안 하죠. 누구한테 진? 아니, 누구한테 진 거냐고 도대체가. 수원시장이 누구야? 아 이재준. 아. 자, 딴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얘기하면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 번 했어. 치욕스럽다. 여러 번 해가지고 굳이 또 오늘도 하세요. 근데 재밌네. 중간중간 아니 근데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짧게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민주당에 와서 이제 민주당 각 조직이 조직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국민의힘도 오래된 정당이고 민주당도 오래된 정당이니까 오래된 정당 나름의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몸에 배어 있는 차이가 있죠. 어떻게 다릅니까? 아 제가 민주당 그 입당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네. 민주당을 잘은 모르죠. 속속들이는 네, 모르지만 모르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네. 국민의힘은 누가 이렇게 딱 잡잖아요. 뭐 당 대장에. 대표가 되든 뭐 여당 할 때는 대통령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그 다른 얘기가 안 나와. 딱 장을 잡으면 예. 서열 쫙 정리돼. 예, 쫙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바로 정리가 돼요. 근데 민주당은 약간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아니에요. 여기는 뭐 항상 떠들어대요. 예, 니캉 내캉 뭐 이렇게 약간 맘먹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한테 민주당이 잘 어울립니다. 전 그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랬지. 네. 예. 그 얘기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의원님은 민주당과 어울리는데. 왜? 예. 맞아요. 오래 헤맸어요. 네. 오래 헤맸어. 잘 오셨어요. 자, 지금 김용현 그 이틀 연기한 거. 네. 요 앞 시간에 우리 법조 출신들은 여기서 법조 출신 두 분이나 있구나. 예. 그거 큰 문제 아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현 그 25일? 25일? 신문을 이틀 미뤄졌어요. 추가 기소해가지고 예, 원래는 어제 예정돼 했었어야 있다가 하는데. 이제 내일로 근데 이루어졌는데 네. 어제 한 거 너는 25일 날로 미뤄져서 그때 그 이상하 변호사인가? 김영현 씨 측의 변호사가 네. 왜 25일로 미루냐? 25일로 미룬다는 거는 우리를 그냥 계속 구속시키겠다는 뜻 그러니까 아니냐? 26일이 만료니까 만료니까. 25일 한다는 거는 그 안 구속을 풀어주겠다. 안 풀어주겠다는 뜻이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은 25일 날이 이제 마지막 그 실질 심사고 그날 밤에 고민을 할 결론이 거잖아요. 나겠죠. 그리고 나면 26일 새벽 정도에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풀어져 버리게 되면은 난리가 날 것 같고 안 풀어주려고 전 작정한 것 같고. 날짜를 잡은 걸 봐도 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김용현 씨와 그 김용현 씨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 어떤 점에서 했어요. 불쾌해요? 어제 아니 왜 당신들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이제 재판부를 말하는 거예요. 김영현 측에서 네, 지금 김영현 측에서 주장하기를 재판부에다가 아니 당신들은 절차도 모르냐. 어. 어떻게 주말에 영장 실질 심사한다는 식으로 그 공소장이나 뭐 이런 거를 그냥 보내냐. 우리 주소인데 주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우리 노는데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 노는데 변호사들 왜 당신이 이 김용현에게 그런 걸 주말에 보내면 우리는 일을 언제 하라는 거냐 이제 막 화를 냈고 거기 있는 그 검사들 중에도 특검에 있고 원래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당신 특검 맨 마지막으로 특검 보호된 사람 도대체 누구냐, 날짜 언제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특검보가 제대로 준비 기간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되기도 전에 벌써 이미 너는 우리를 기소했기 특검 때문에 그러니까 특검 진영도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니네가
이 우리를 추가 기소했다. 먼저 기소해버리고 나중에 특검부를 만들어내고 이게 뭐냐? 이게 준비 기간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었냐? 위헌 이런 얘기. 위법을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뭐라 하고요. 거기서 그 검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는 입을 다물어라. 네가 말할 주제가 뭐냐? 뭐 이런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 변호인들은 이 추가 기소된 건이 25부로 저 병합될 거라고 확신하는 모양이네. 34부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네. 이런 취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병합돼서 직위원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갈 것이다. 가지 않는 한 그렇게 재판부 상대로 당신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그렇지. 당신들의 표현은 내 표현이고. 그렇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취지가 그렇다는 거죠. 취지가. 아니 어쨌든 재판부를 그렇게 약 올리면 그렇지. 그 변호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변호인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재판부한테 막 항의했다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네, 그리고 내통했냐고. 내통했냐고? 특검하고 내통했냐고. 재판부에 막다른데? 완전 바꿨어요. 포기했습니다. 사실. 특검하고 내통했냐고 그러고 어차피 25일 날 우리 안 풀어주려고 네가 꼼수 네, 부리는 거 구속 아니냐? 연장된다는 거는 다 이해를 하고 김용현 있대요. 변호인들 그 태도로 보아서는 매우 못 나올 가능성이 네, 높네요. 매우. 그리고 한성진 부장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제가 조금 잘못했잖아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좀 생각했고 1심에서 그때 그렇게 지부까지 때린 것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만회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까? 결국 지금이 만회할 타임이라고. 아니 그건 그래요? 본인 생각이죠. 김용현의 아니야. 제가 그 말이 김용현의 혐의가 너무 명확해가지고요. 그냥 심플하게 영장이 나옵니다. 김용현이 못 나오는 순간 나머지 모두 다 못 나오는 네. 거거든. 네, 그렇죠. 그리고 첫 물꼬니까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아니 그리고 못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당연한 거예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근데 지금 것은 검찰 너무 믿는 구석 검찰이 있었기 때문에 김용현이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보석 얘기가 나오는데 김용현 안 나오겠다 했을 때 그래도 김용현이 바로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김용현 측에서는 검찰에서 추가 기소나 전혀 움직임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특검이 들어올지는 몰랐고 아니, 요 김용현 앞에- 때문에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점쟁이가 그랬대요. 점쟁이가 기가 쫑긋. 점쟁이가 김영현 씨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나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 조금 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있어요. 네. 믿을게. 잠깐이라도 나다 들어간다. 네, 그거 믿고 있다. 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이 이명훈 특검이 그 16개 사안인데 8명 특검부한테 2개씩 맡겼대요. 그래서 경쟁 체제에 돌입한 거야. 그래서 경쟁이지. 경쟁 체제로 돌입해서 누가 먼저 구속영장 치냐 이 경쟁이 들어간 것 같은데 도이치모터스하고 그다음에 그 공천 개입하고 이 두 건 명태균 건하고 이 두 건으로 영장이 제일 먼저 나올 거나 그 앞 시간에 얘기하고 갔거든요. 네. 그거는 민중기 특검이죠. 네. 민중기 특검에서. 네,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에서. 근데 그 부분은 수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불러도 네. 그냥 처리하면 됩니다. 신병을 먼저 확보하고 수사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나중에 부르느냐 이게 지금 판단이 다를 텐데. 그리고 저 얘기 있던데 그 찐윤 한 20, 30여 명 네가 한번 얘기했잖아. 주재 기자 얘기했는데 찐윤 20, 30명이 결사항전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네,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결사항전이라고 해도 큰 잡음도 못 만들어내고 그냥 사라질 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모이고 그 다음에 어제 동을 튼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썼어? 권순정이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국가에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취지로. 거 들리지잖아요. 그런 거. 근데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이프로스가 너무 조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조용했죠. 이렇게 조용한 이프로스가 그 검찰들이 글 쓰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는데 권순정이 먼저 썼는데 몇 명 지금 순서를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글 쓰자 네. 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외부 교수들까지 얘기까지 섭외해가지고 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 거. 그러면 조선일보가 좀 받아주겠죠. 그러더라도 큰 파장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잘 것같아요. 들리지도 않아 그런 거 이제는. 네. 그리고 들린다 하더라도 타격감도 없어요. 그래. 그래도 검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를 준비할 네. 것 아니야, 같은데요. 최근 분위기는 네. 없어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그냥 죽었어요 조직이. 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누가 이렇게 총대 메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뒤에서 와 하고 이런 거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총대 메고 나를 따라 그러면 뭐 혼자 해보던지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잘 지금. 알아. 안돼. 근데 검찰이 조직이나 네. 검찰 이름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이러면 어디까지 우리 얘기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검찰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검찰 개혁의 중요 쟁점을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공소청으로만 기능하되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수사권을 부여받을 수라도 있을지 아니면 그 수사권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경찰의 보안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받을지 실제 수사 현실을 감안하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검사장의 지위를 그냥 진급 개념이 아닌 보직 개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일반 검사 취급을 또 하면서 하는 방향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검사들은 거의 이런 상황이 되면은 포기 상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아직 막 들끓어 오르고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20명 특공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유예기간 주면 안 돼. 그렇지. 바로 그거죠. 1년 주면 유예 안 기간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반전 포인트는 분명히 생긴다. 그러니까 1년 그래서 동안이면 정치적 여러 가지 정리 이슈가 다 있을 해, 수 막. 있고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기회가 올 거다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준비는 해야 된다. 일단 그 여기까지. 사람들은 다 수사하고 상관없는 부서로 다 부서로 보내버려야 되고 권한이 없도록 너무 잔인하다. 다 흩어놔야 되고 주요 보직 다 차지하고 있잖아 지금 다 흩어놔야 되고 아니 자기한테 수사권이 없는데 그런 자리가 아닌데 할 수 있는 거는 떠드는 것밖에 없잖아. 떠드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검찰은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기소해버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짜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 네. 그런 자리에서 다 빼야 돼. 예. 기소만 했지 또 움직임은 또 없어요. 아니 그게 이게 배당만 배당만 했지. 배당만 했지. 아직 눈치 될수 보겠지.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 그런 자리에서 다 빼버리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돼요. 그래도 너무 조용해요. 저는 좀 나 더도 조용하겠다. 아니 저는 조용한 게 좀 뭘 지금 도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냥 그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야 지금. 수단이 없잖아요. 예. 아 수단도 없고 네. 뭐랄까요? 그거를 하기에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검사들도 약간 마음이 많이 떠났었다. 예. 이거 이렇게까지 너무했다. 하나 이게 맞아. 심했다. 이게 그때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 네. 얘기 있었어요. 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냐고. 그때 그리고 고발 사주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공수처에서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고발 사주에 개입했고 그다음에 그걸 덮는 과정을 보면서 검사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 고발 사주권을 중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랬겠지. 딱 봐도 아는데 그렇지. 딱 봐도 시켰는데 윤석열이 시켰는데 그래서 지금 대검 라인이 움직였는데 그거를 국민의힘한테 고발 사주를 시켜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윤석열, 한동훈 네. 그 손준성, 라인을 김웅. 네. 그 라인을 위해서 한 짓이잖아 이게. 예. 그리고는 그 나중에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덮는 과정도 지저분했지. 예, 해서 어제 제가 독직폭행이 뭐야? 독직폭행이. 그러니까 어제 검사들 너무 조용해서 검사들만 쭉 이렇게 만났는데 근데 아무튼 뭔가를 도모하려는데 뭔가 도모를 하려는데 잘 근데 어쨌든 뾰족하진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형사부 있잖아요. 형사만 전담을 했던 형사부가 이 타임에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형사부가. 네, 왜냐하면 그럴 수 있겠다. 검찰은 형사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수사가 중심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는 너무 특수부였다. 특수부가 그냥 대두하는 특수부가 너무 이렇게 됐다.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요. 자, 최근에 국민의힘 요거 한번 김영래 의원님께 여쭤보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고 있잖아요. 여기는 아직 그 대선 때 내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고. 그때도 당권 경쟁이었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네. 여전히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빨리 재판받아라. 5년 있다 재판받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5년 있다가. 선거법 100만 원 나와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중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지금 윤석열과 그 아크로비스타 그룹은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이거 5년 후에 재판받으세요. 네. 이거는 대선 때나 유용한 구호지 지금으로서는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51% 지지를 못 받았다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당선이 바뀌나? 51% 지지를 저기 윤석열이 받고 있다, 김용현이 받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단 말이지. 이런 주장으로는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상태는 이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수도권 중심 정당이 아니고 영남 중심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원석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TK지.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내려가면 다 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절대로 윤석열 배신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극성 당원들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긴 그래도 돼요. 네. 대선 결과 나오면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당 후보가 몇 % 득표했는지부터 본다고요. 까딱 없어. 까딱 없어. 자기가 까딱 없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도권 민심을 빨리 파악해서 방향을 바꿀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장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자, 지금 이대로 가면 김문수와 한동훈이 붙는다. 그런데 한동훈이 나올까요? 그 당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한참.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막 시끄럽던데. 나옵니다. 한동훈 일요일 날 저 뉴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진종호 의원은 비례대표 네. 사격 선수 출신. 근데 네. 당원 지역구가 모집을 위드훈이 그 회원들하고 같이 한동훈 했는데 팬클럽. 네. 네. 동작 을 지역구에서 한 거예요. 이거 진짜 민감한 거죠. 예민한 거죠. 그 사실은 그렇죠. 나경원 지역구인데. 네. 거기가. 나경원 의원 지역구라. 나경원 지역구에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특히 비례대표 의원이 네. 저 당원 모집 행사를 만약에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주말에 홍대나 강남역 쪽에서 했으면 별 말이 안 나왔을 나왔을 거예요. 그래도 네. 그 지역구 지역위원장이나 의원들은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죠. 썩 네. 좋아하진 않죠. 정말이요. 근데 그나마 뭐 활력이 광화문이나 아니잖아. 이런 상징성이 있는 장소면 말이 좀 덜 나왔을 텐데 네. 왜 하필 나경원 지역구에 왜? 가서 왜 하냐고. 뜬금없이 동작을 이러니까 또 동작을 지방 의원들이 와서 당신들 뭐 하냐고 시비 걸고 뭐 그랬겠지. 그러면서 뉴스가 나온 거죠. 큰 문제예요. 저거는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저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한 저기 비례대표 후보가 집들이에 갔어요. 집들이. 이사도 아니고 집들이에 갔는데 그걸로도 싸워가지고 원수된 그런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자기 지역구는 그렇죠. 엄청난 그 성이죠. 자기 성인데 네. 그걸 쳐들어온 거 아니야. 그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당원을 모집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경선할 때 그 당원 가지고 붙을 수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주류 도매상들은 자기 지역이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 술을 대는 나아바리라고 깡패 식당, 나와바리도 뭐 아니고 무슨 그런데 갑자기 다른 주류에서 트럭이 쑥 들어온 거야 그 지역을. 그렇지. 술을 잔뜩 싣고. 다 보라고. 지금 근데 나경원이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사람들 다 나와서 그 당권 경쟁을 해야 된다면서 이낙연 손학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이낙연 전 대표를 영입해 가지고 비대위원장으로 두려고 하는 네. 구상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가 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영입해 가지고 그렇죠. 비대위원장 만들어라. 자, 김문수하고 한동훈인데 김문수가 한동훈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문수가 우리 얘기 안 들었잖아. 그렇지. 우리 얘기 안 들었잖아. 그렇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은 어떠냐 이 얘기가 이낙연은 어떠냐?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오고 그 다음 날 그걸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낙연 설라. 이낙연 영입? 예. 동작을 동작이 아니라 당대표로. 비대위원장. 우리 딴 생각했다 네. 또.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낙연 전 대표를 영입해 가지고 세우자 이런 얘기를 지금 코아에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그리고 나경원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영향력도 없으니까 한동훈을 잡으려면 이낙연 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나경원 의원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선수도 높고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고 자기 갈 데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완전 망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소진됐지 이미지가. 원래 망한 분이신데 그런데 근데 어떻게 절대 한다는 포기를 거? 못 하잖아요. 포기를 기회가 못해? 몇 번 있었는데 다 다 망했잖아. 다 놓쳤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당대표 선거 이른바 큰 선거에 연속 도전을 했다가 계속 실패한 게 뭐랄까 이제
때 되면 나온다.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좀 쌓인 게 예. 아, 아주 나쁘죠. 크죠. 본인으로서는 이제 데미지가 크죠. 명태균 때문에 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열심히 또 당권 도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째냐고 이게 도대체. 아니 그 장이 서면 나오시는 분이니까. 몇 번째냐고. 근데 이낙연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봐야 돼요. 아유, 심각하진 않아요. 심각하지 않다. 사소하게 볼게요. 하여튼 야 이낙연 거기까지 전 갔어요. 대표 설마 거기까지 갈까? 네. 거기까지. 김문수 손들어 준 것만 해도 충격적이었는데 거기까지 갈까?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 없죠. 네. 어디 가서 아니, 고향에서도 아무한테 동정을 못 받는 배척당하고 분인데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없는데. 전혀 없었는데. 예, 인생 말게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광인이 있고 되면 있어요. 안 돼. 선거 광인들 정말. 아니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 마지막 유세 때 왜 네. 후보보다 마이크를 마이크를 오래 더- 잡았잖아요. 김문수보다. 김문수 비디오 올라가가지고 네. 본인이 계속 그런 무대가 오랜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얼마나 고팠나 봐. 그리웠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김문수가 연설을 못 하고 마지막 연설을 끝냈죠. 마지막 8분 유세를. 남겨 너무 네. 혼자 다 떠들어가지고. 그런 분이세요. 뭐. 아유 정말 안타깝다. 더 자, 이상 가면 안 되는데 이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마 거기까지 갈까? 아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낙연 민주당 총- 당대표인데 총리. 거기 가서 비대위원장을 할까? 설마.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러시지는 말아야죠. 이제 그만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예.